안녕하세요. 서기스터 개인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법무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해요. 부동산 직거래죠.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루트로 구매를 합니다. 첫 번째는 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 두 번째는 직거래죠. 직거래란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거래를 통칭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상인이죠. 그리고 그 외에 법무사나 변호사는 중개는 하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법무사나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거래는 현재 전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 중에서 약 50% 정도 직거래고, 그 다음에 약 50% 정도가 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되죠. 직거래는 보통 아는 지인이나 친족, 직계 존비속 간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첫 번째는 우선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매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매매 가격, 예를 들어서 현재 약 10억에 거래되는 물건이 있다고 해요. 아파트라고 합시다. 아파트는 시세 파악이 쉬우니까. 만약에 타인 간에 이 물건이 10억인데 8억에 거래를 한다. 8억에 거래를 한다.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5억에 거래를 한다.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상으로나 국세, 양도세, 국세 측면에서 기타 지인, 친족이 아닌 지인 간의 이런 현재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게 가능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8억으로 거래를 해놓고 실제로는 매매 대금은 10억을 주고받았다. 이런 걸 소위 다운 계약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거래라면은 시세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 가격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계 존비속은 어떨까요? 매매 계약이 10억이다. 그러면은 현재 시세가 10억인데 5억에 거래를 해요. 5억에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5억에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할 때 5억 원의 대금을 받았다는 것을 소명을 하고 5억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세죠. 국세, 양도세나 증여세. 양도세야 당연히 내는 것이고, 그렇지만 직계 존비속 간에는 그 차액을 증여로 의제를 해요. 그래서 이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그게 중요합니다. 타인 간에는 실제로 그 대금을 주고받았다면 그게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지만, 특히 직계 존비속 간에 아빠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반대로 자가 아버지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이 차익 상당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국세에서는 시가와 거래 차익에서 시가의 30% 아니면은 약 3억 중 적은 금액을 차감을 하거든요. 이렇게. 자, 현재 차액이 5억이죠. 차액이 5억이고 시가의 30%면은 3억. 시가의 30%가 3억. 만약에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거래 가액을 5억으로 했다. 매매 가격을 5억으로 한 경우에 이 매매 계약서 가지고 이전 등기가 가능할까요? 5억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남아있죠. 이제 특수관계인이라 직계 존비속가 아니라 이제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시가의 30%, 10억의 30%, 3억과 그리고 3억 원 중, 둘 다 같죠. 3억 원 중 그 차익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5억에 3억을 더하면 약 8억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8억에 대한 유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익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있어요. 증여가 의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그런 게 다 계산이 끝나야 돼요. 또 계산을 또 잘못하면은 등기가 된 후에 또 되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확실하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제 실거래 신고를 하죠. 실거래 신고를 하고 같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지인간이나 기타 친족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실거래 신고나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지만,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다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체한 내역서를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계약금 이체한 내역, 계약금 이체한 내역에는 매수인, 매도인 이름과 계좌번호가 모두 나오게, 계좌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태로 누가 봐도 이 계약서상의 매도인이 계약서상의 매수인에게 이 대금을 이체를 했구나 알 수 있게 모두 공개된 상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거래 신고가 끝나면 이제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할 때는 이제 지인 등 제3자 거래는 특별히 주의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 별도로 또 첨부 서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직계존비속 매매라면은 매수인의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소득이 있어서 자신의 소득으로 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구나. 이런 소득금액 증명원이 없으면은 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매매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수인이 소득금액 증명원이 없어서 이걸 취득세 신고 시 증여로 인정을 하고 증여에 대한 취득세를 고지를 받으면은 국세 부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증여로 될까요? 아니에요. 국세에서는 또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증여에 해당되면은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게 매매로 인정이 되면은 이제 매매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이제 세부적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